원피스 모두를 감동시킨 명장면 탑10 12. 흰수염의 죽음. 정상전쟁 편에서 흰수염은 자신의 해적단이었던 티치와 1대1 일기토를 벌이고 흔들흔들 열매 기술로 티치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검은 수염이 총을 발사해 흰수염은 데미지를 입어 그 기술은 성공하지 못했으며 그걸 지켜보던 마르코는 오야지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검은 수염 해적단이 다 늑대같이 달려들어 흰수염에게 무호흡기를 넣어 그 광경은 정말 처참했죠. 모든 데미지를 받는 흰수염을 지켜보던 흰수염 해적단들은 오야지라고 또 소리쳤죠. 가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물론 이것도 흰수염이 오지마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말합니다. 로저가 기다리고 있는 사나이는 티치 너는 아니다라면서 로저의 의지를 잇는 자들이 있듯이 언젠가 에이스의 의지를 잇는 자도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고 생고쿠 너는 두려워하고 있다며 언젠가 역사를 전부 등지고 전 세계를 휘말리게 할 싸움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피스와実在する 이러고 흰수염은 죽고 흰수염 해적단은 모두 울부짖으면서 오야지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 오야지라는 대사는 유행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 죽음과 등장하는 대사가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死してなおその体屈することなく満身創痍で敵をなぎ倒すその姿、まさに怪物。この戦闘によって受けた刀傷、実に260と7太刀、受けた銃弾100と52発、受けた砲弾40と6発。さりとてその誇り高き後ろ姿には、あるいはその海賊人生に一切の逃げ傷なし。 V 비비와의 이별. 알라바스타에서 산전수전 경험을 같이 한 밀짚모자 일당과 비비와 헤어질 때 장면입니다. 크로커다일을 무찌르고 폭탄의지와 비가 내리게 하는 것까지 모두 해결한 뒤 뒤풀이를 하고 있을 때 해군이 알라바스타에 온다고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밀짚모자 일당은 오늘 밤에 떠난다고 하죠. 하지만 비비는 같이 떠날까 남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나미는 비비에게 내일 낮 12시 동쪽 항구에 한 번만 배를 댈 거라며 우리들과 여행을 함께 하려면 오라고 했죠. 비비 양은 한 나라의 공주니까 이게 우리들이 가능한 최선의 권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있던 연설에 다른 사람을 가짜로 세워놓고 항구에가 자신의 목소리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루피에게 인사를 했죠. 전 함께 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전 여기에 남겠지만 라고 말하자 밀짚모자 일당은 근처에 군함이 있어 대답은 못했지만 과거 작전의 봉쿠레를 감별할 수 있는 왼팔에 X자를 새긴 것 하늘 위로 올리며 비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때 독자들의 심글을 울리는 장면이었죠. 하리가프의 눈물. 에이스가 검은 수염에게 패하고 해군에게 넘겨져 정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프는 정상전쟁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면서 처형대의 에이스의 옆에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루피와 에이스에 대한 추억에 잠겼죠. 가프는 에이스와 루피에게 해병이 되라고 강요를 했지만 에이스와 루피는 해적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억이 끝나고 처형대에서 가프는 악당에게 동정은 안 하지만 가족은 다르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가프는 울면서 わしゃどうすりゃええんじゃい。エース貴様、なぜわしの言う通りに生きなんだ。 그동안 항상 화내고 웃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7위 루피의 멘붕 눈물. 정상전쟁에서 에이스가 죽고 루피는 그 슬픔으로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다 받고 여인섬에서 루피는 또 멘붕이와 날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또 상처가 벌어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징배가 막으러 갔습니다. 루피는 계속 머릿속에서 에이스가 떠올라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사라져 라면서 계속 날뛰었죠. 징배는 에이스의 유언 비슷하게 俺がこのまま死んだらよ、悪いけど弟のことを気にかけてやってくれよ 라고 들었기에 현실 부정하는 루피에게 전쟁은 끝났다. 에이스 씨는 이미 라고 말하자 루피는 말하지마, 아무 말하지마, 뺨이라면 찢어질 정도로 꼬집어봤어, 꿈이라면 깰 거야. 꿈이 아니지? 그리고 루피는 울면서 라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징배는 그래 죽었다고 말했죠. 6위 상디와 제프의 이별. 상디는 어릴 적 오울블루라는 꿈을 갖고 있어 바다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프가 생명을 구해주어 제프 아래에서 요리를 배워 평생 이 은혜를 갚도록 마음을 먹었었죠. 하지만 루피 일행이 발라티의 식당에서 클리크를 무찔러주고 밀짚모자 일당에 마침 요리사가 필요하던 찰나
제프는 상디의 마음을 알아채 일부러 상디의 음식은 맛없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일부러 정 떨어진 척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명장면이 나오는데 상디는 떠나려고 하던 찰나에 サンジ風邪ひくなよ 제프가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대사를 해 상디는 울면서 同じ長い間クソお世話になりましたこのご恩は一生忘れません 오이 어린 시절 로우와 코라손의 이별. 로우는 어린 시절 코라손과 티키타카 하는 사이면서 정이 많이 들었죠. 코라손은 로우의 박연병을 고치기 위해 로우를 데리고 도플라밍고에게 잠시 떠난다고 메시지를 전하며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수술 열매 정보를 얻어 도플라밍고가 먼저 선수치기 전에 엑스드레이크 아버지에게서 수술 열매를 빼앗아 로우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보를 해군에게 전달하려고 로우에게 부탁했는데 하필 해군에 잠입했던 돈키호테 패밀리인 베르고를 만나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죠. 베르고가 잠깐 도플라밍고에게 통화를 하던 중 간신히 로우와 코라손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코라손이 배신했다는 걸 알고 참교육하러 가고 있었죠. 코라손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직감을 해 로우에게 그래도 웃는 얼굴로 죽고 싶어서 웃는 얼굴로 있었죠. 그리고 로우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소리를 없애고 보물상자에 넣었습니다. おいロー愛してるぜ 이렇게 로우를 안심시키면서 웃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라손은 도플라밍고에게 당하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로우를 위해 자신의 숨을 연장시켜 로우가 도망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포탄 소리가 나면서 로우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이때 로우의 울음은 모두 슬프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4위 닥터 히루루크. 닥터 히루루크는 불치병에 걸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처파를 애지중지 키우면서 자신이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아 초파를 내쫓았죠. 하지만 그땐 무지성이었던 처파는 히루루크의 병을 고치기 위해 히루루크를 위해서 책에서 본 해골 달린 버섯을 찾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섯을 찾아 히루루크에게 갖다주면서 사라져 닥터. 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죠. 히루루크는 감동을 받으면서 의사가 될 수 있다며 너는 이렇게나 착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루루크는 초파가 준 버섯을 스프로 끓여 먹으면서 처파에게 고맙다고 했죠. 그 다음 초파에게 넌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닥터 히루루크는 이시이시 비사에게 문제가 생긴 걸 듣고 빨리 와포르성에 갔습니다. 하지만 닥터 쿠레아가 히루루크에게 이상한 버섯을 먹였다는 것을 알고 초파를 때리면서 그건 맹독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착한 것만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일침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지식과 의술을 익혀 실력이 없으면 누구 하나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장면이 나오죠. 人はいつ死ぬと思う心臓をピストルで撃ち抜かれた時違う不治の病に侵された時違う猛毒キノコのスープを飲んだ時違う人に忘れられた時さ 그리고 히루루크는 폭약이 든 술을 먹고 자결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회자될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3위 메리와의 이별. 애니에스 로비 편에서 루치를 이기고 루피 일행은 탈출에 서두르고 있었지만 배가 없어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두 번 다시 달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메리오가 기적적으로 와서 루피 일행들을 태우고 탈출에 성공하였죠. 그리고 워터세븐에 돌아가는 길에 갈레라 컴퍼니 배랑 마주치죠. 그런데 갑자기 메리오의 머리 부분이 앞으로 갈라집니다. 루피는 메리가 큰일이라며 수리 좀 해달라고 갈레라 컴퍼니한테 부탁하죠. 쭉 여행을 같이 해온 동료라고 하며 제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버그는 냉정한 얼굴로 그러면 이제 잠들게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처치는 다 했다고 난 지금 기적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조성공을 해왔지만 난 이런 굉장한 해적선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루피는 마음을 먹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모두 준비됐냐고 말하며 메리 해전은 어둡고 외로울 테니 우리들이 끝까지 지켜볼게라며 메리에게 화장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루피는 오랫동안 우리들을 태워줘서 고마워 메리오라고 했죠. 그리고 갑자기 눈이 내리면서 메리와의 추억에 빠지면서 나미와 초파는 울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미안해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메리오가 말한 거였죠. 그리고 메리오의 왈. もっとみんなを遠くまで運んであげたかった。ごめんね。ずっと一緒に冒険したかった。だけど僕は幸せだった。今まで大切にしてくれてどうもありがとう。僕は本当に幸せだった。君たちがいたから。 2위 로빈 살고 싶어. 루피를 만나기 전 그동안 산전수전 모든 일을 겪은 로빈은 마음이 꺾여 다 포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루피 일행은 로빈을 포기하지 않고 애니에스 로비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물 건너편에서 CP9과 루피 일행이 대치를 했죠. 로빈은 병기를 부활시킬 수 있는 악마의 아이라며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경험이 있어 점점 지쳐 있었죠. 하지만 로빈이 세계 정부에 잡힌 진정한 이유는 루피 일행이 세계 정부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게 밝혀졌습니다. 루피는 저격왕한테 세계 정부 깃발을 쏴버리라고 명령하여 저격왕은 호기롭게 깃발을 날려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로빈은 놀라며 루피는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직 내 입에서 듣지 못했다며 그다음 로빈은 그동안 넌 이 세상에 살아있어선 안 되라는 말을 듣고 자란 게 기억이 나면서 울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로빈은 私も一緒に海へ連れてって 그리고 루피는 웃으면서 밀짚모자 해적단과 함께 모두 성안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지리는 장면 중 하나였죠. 이리 에이스 유언 병상전쟁에서 루피가 에이스를 구하고 흰수염이 자신의 해적단 해상 명령이 떨어지고 같이 도망가던 찰나 아카이누가 에이스에게 도발을 했죠. 선장이 이 꼴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며 흰수염은 이전 시대의 패배자니까라고 말하자 에이스는 멈춰서 취소해라라며 서로 결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가 상성이어서 에이스가 오히려 밀렸죠. 그리고 루피가 떨어뜨린 에이스의 비브르 카드를 주우려고 하던 찰나에 아카이누가 에이스에게 잘 보고 있으라며 루피를 죽이러 갔죠. 그때 에이스는 루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구했습니다. 이때 모두 충격의 도가니였죠. 그때 가프는 아카이누를 죽이러 갔지만 생고쿠가 그걸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루피는 부둥켜 안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에이스는 루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데 구해내주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루피는 무슨 소리냐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에이스를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루피에게 다단을 만나면 잘 말해달라고 하고 미련 남는 게 하나 있다며 그건 바로 너의 꿈의 끝을 보지 못한 거라고 말하죠. 그래도 너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긴 인생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아무래도 명성 같은 게 아니었다며 나는 태어나도 괜찮았던 걸까라며 원했던 건 그 해답이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장면이 나오는데 俺がこれから言うことを後からみんなに伝えてくれ親父みんなそして今日までこんなどうしようもねえ俺を鬼の血を引くこの俺を愛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 여기까지 감동적인 장면 탑10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